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임급종 팩트체크 들어가 봅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바로 첫 번째 임급종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전부터 내내 두산그룹주 얘기 많이 하죠. 두산그룹의 사업재편 움직임에 그룹주 내에서는 주가 희비가 엇갈렸는데 오후장에는 달라진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첫 번째 임급종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두산밥켓을 분할해서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사업재편의 이슈가 부각이 됐는데 오전장만 하더라도 두산로보틱스만 신이 났고 오르던 두산도 상승폭을 축소했고 두산밥켓은 보합, 두산에너빌리티는 급락에 나왔는데 지금 오후장에 두산밥켓은 VR가 발동되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밑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기대가 컸었는데 변수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어찌할지 정태근 이사님 말아 올렸거든요. 네. 이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안 좋은 거죠. 그냥 두산밥켓이라는 회사를 뺏겨서 좀 네. 기분 나쁘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전이 있잖아, 에너지가 있잖아. 제가 볼 땐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저 오후장 사실 서전기저 에너투크 중소형 원전주들 VR 걸리면서 올라왔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원전의 모멘텀을 보느냐, 이 두산 내부의 사업구조 재편에 있어서의 그 우려를 보느냐가 지금 네네. 맞서는 것 같은데 일단 말아 올리는 거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원전 볼 쪽 수 보는 있나요? 거죠. 그럼 매수와 매도 버튼 안에서 어디 눌러주실까요? 사실은 매도로 선택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 지배구조 개편 요것만 보게 되면 매도가 맞아요. 그런데 네. 말씀하셨듯이 원전을 보게 되면은 매수가 맞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오늘 질문을 아마 지배구조 개편을 할 것 같아서 일단 매도를 선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내용에 따라 일단 좀 틀려진다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배구조 개편은 저도 이제 그 종목거리에 종목 하나 올렸잖아요. 두산 두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네. 다음 주면 아마 순위에 2개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좋은 네네.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은 누가 보더라도 두산 로보틱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원전 쪽을 보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맞는 거고요. 그래서 원전 얘기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이제 1차적 수주까지 가져오게 될 거거든요. 분명히 100%. 그럼 1차적 수주를 갖고 오게 되면 설계는 한전 기술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원전 주기기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납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전 쪽은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기술을 빼놓고 절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쪽 보게 되면 당연히 수혜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 뼈아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배구조 개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왜냐하면은 이제 그 두산 밥켓 얘기인데 결국 두산 밥켓이 잉여현금 흐름이라 그래가지고 요게 작년 4분기 기준 1조 원이 넘어가요. 그만큼 현금 창출력이 상당히 높은 회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형제한테 뺏기는 기분이잖아요. 두산 밥켓 가지고 네. 두산 로보틱스 재무 개선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맞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두산이 두산 밥켓의 지분이 13%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배주 순익을 해가지고 배당을 많이 올리고 싶은데 많이 올리더라도 두산 지수사 쪽으로 올린 금액이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도 합병시키게 되고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가 되게 되면은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올려서 그렇죠, 그렇죠. 현금 창출하겠다는 앵커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매도 버튼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17일 또 그 이벤트가 있는 거잖아요. 체코 네네. 원전 관련해서. 근데 또 뉴스에 파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해서 사실 의견이 또 갈렸었는데 오늘 이제 내부적인 이슈만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속상한 건 맞아요. 네네. 근데 또 말아 올리는 힘을 봤을 때는 원전의 기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네. 그 투자자 분들 그리고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어째야 하냐라는 게 제일 헷갈리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원전 이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매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원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탈탈 원전 얘기가 나오게 네네. 되면서 2020년, 2021년도 같은 경우에 기대감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결국 수주와 연결이 안 되게 되면서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주 확정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2009년도에 바라카 원전 수주 받았을 때만큼 어떤 흐름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아마 이게 체코가 스타트를 끊어가지고 폴란드가 되게 되고 지난 시간 말씀하셨던 티르키예까지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확정 수주를 받게 되면서 이렇게 대박 수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2009년 흐름을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수주 확정되게 되면은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는 반드시 주가가 네. 좋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보유자 입장에서 보유 관점으로 네, 좀 끌고 맞습니다.
가는 네. 전략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산 밥캣이 좀 올라오는 게 궁금하기는 한데 정영훈 과장님 네네. 체크해봐도 돼요? 네네네.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산 밥캣 가지고 그러는 건데 사실 주가는 보합이었고 그렇죠. 지금 두산 밥캣의 주주들의 입장이 또 어떨지도 네.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매수 청구권 가격 이상 지금 57,000원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장중의 급등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뭐 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자라고 하면 뭐 그 가격, 그러니까 매수 청구 가격에서 이제 뭐 이상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네.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뭐 지금 가격에 팔기 싫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사실 뭐 이번에 이런 두산의 지금 전격적인 결정, 지배구조 개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주들의 상당히 강한 지금 반발을 지금 불러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이슈가 상당히 과거에 뭐 가장 최근의 일례로 뭐 동원산업 같은 이러한 그러한 좀 이슈가 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결국에는 사실 이게 두산그룹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원만하게 좀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만큼 좀 사실상 이제 개인 주주들의 네. 그런 좀 반발이 좀 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매수 청구권 가격 이상으로 주가가 올랐을 때는 어느 정도의 이제 조절도 유효하다라는 전략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주 두산밥캣도 올라서는 움직임 특징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인급종 이제 좀 짧게 가도록 할까요? 두 번째 인급종입니다. 죽지 않고 돌아왔네요. 코오롱 티슈진. 네, 인보사 사태 이후에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살아났고 지금 미국 FDA 임상 3상 투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장중 상한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어제 나온 뉴스거든요. 네. 어제 반응 안 하고 오늘 시차를 두고 급등하는 이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셨습니까? 매수와 매도? 네, 우선 저는 매수 의견 드리도록 좋게 하겠고요. 보셨네요. 네, 네. 사실 근데 오늘 뭐 이 이슈가 아니라 뭐 아시다시피 뭐 인보사 사태하며 정말 주식 시장의 역사에서 가장 큰 또 어떻게 보면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개별 기업 중에서는 상장된 그 개별 기업 중에서는 이슈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만큼 이제 뭐 시장에서 이제 인보사 사태로 이제 불리는데 그만큼 이제 코오롱 이 티슈니 인보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이제 출시한 이후에 상당히 이제 한 3,000명 넘게 이제 투약을 진행을 하면서 그 예우도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미국의 FDA 이제 임상 진행과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의 그런 진출에 대한 좀 기대감도 컸었는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 이제 판매 이제 그 식약청에서 허가 정지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소송 중인 그러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현재 미국 FDA에서 이게 2020년부터 다시 이제 임상 재개가 이제 시작이 됐었고 올해도 사실 이러한 뭐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뭐 주가는 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임상 3상 뭐 투약한 거는 사실 결과가 나오려면 한 뭐 2년 정도 이후에나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사실 뭐 알 수는 없는 영역이다. 그렇지만 과거 이제 국내에 그러한 어떻게 보면 3,000명이 넘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임상이라고도 볼 수 있죠. 실제로 투약했던 사람들의 예우가 상당히 좀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유전자 치료제로서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그러한 만약에 이제 허가를 받는다, 이제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확장성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기대감에 힘입은 주가 상승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아직 뭐 아시다시피 이제 대법원까지 국내는 이제 그렇죠. 올라갔잖아요. 식약처에, 그렇죠. 네. 1심, 2심까지 지금 패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 또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단기간에 좀 주가는 뭐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은 좀 감안하시면서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좀 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코오롱 티슈즈 매수에 대한 버튼으로 더 오를 수 있는 힘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인급종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지금 인테리어 관련주들의 동반 상승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인급종 한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 24일에 장대 양봉 나온 날 다른 출연자분들께서는 매도 의견을 주시기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8%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정영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한샘. 네. 오늘의 반대 좀 의미 있습니까? 네, 저는 매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있게 상승 보셨네요. 때도 매수 생각이었거든요. 의견이 각각 또 갈렸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사실 뭐 오늘 상승은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이슈죠. 아시다시피 어제 미국 증시에서 이제 건설
건설 건자재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뭐 그러한 이유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그렇죠. 기대감과 함께 어떻게 보면 시장의 그런 수급 로테이션이 돌면서 그동안 이제 소외됐던 저평가되어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금리 인상 이제 피해 업종 중에 하나인 건설 건자재 업종 쪽으로 수급이 몰려가는 그러한 좀 양상이 있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또 국내는 또 미국과는 또 상황이 다르게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생 같은 이런 건자재 기업의 그러한 매크로 핵심 지표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아파트 뭐 착공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한 좀 핵심 지표거든요. 그만큼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야지, 그러니까 이사를 많이 가고 해야지 리모델링 수요도 늘어나고 또 가구도 바꾸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핵심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지난달에 제가 그 지표를 보니까 5월에 서울 이제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대비해서 한 40% 이상 급증을 했다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또 지난달에도 상당히 아파트 거래는 많이 지금 이뤄진 것으로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고 그러한 점을 봤을 때 건자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이 한생 같은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고정비가 높은 그러한 좀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Q가 증가해야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면서 네. 이익이 좋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거래량이 증가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생 같은 이런 건자재 기업 이외에도 뭐 현대리바트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샘에 대한 매수 의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건설, 건자재, 인테리어주들에 대한 훈프 조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VI에 발동된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종목 과연 어떤 종목에서 나오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 봅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지금 사이렌 울리면서 상승하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산 우선주가 상방 VI에 걸리면서 12%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하스, 제주맥주와 아이데스 홀딩스가 모두 상방 VI에 걸린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VI 특징주는 퓨처캠 들고 왔습니다. 국내 최초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제품을 개발했고 또 전립선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1% 하락 출발한 후에 장중 오름폭을 계속해서 확대했고요. 12시 30분경에는 9%까지 상승하면서 상방 VI가 발동됐습니다. 장중 고점 11% 기록했고요. 현재는 8%대 상승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일 에너테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12시 20분쯤부터 에너토크와 서전기전, 즉 원전 관련주들이 상방 VI 발동됐습니다. 이후 1시 10분경에는 유일 에너테크도 10% 상승해서 상방 VI 발동됐는데요. 다만 상방 VI에 걸린 종목들 이후 상승폭을 어느 정도 반납한 상태인데요. 유일 에너테크는 지금 6%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는 현지 시간 17일 바로 다음 주 수요일인데요.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재료 소멸로 인한 변동성 유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VI에 발동된 종목 안에서 임급중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일부 바이오주들 선방하고 있는 가운데 코오롱 티슈진을 비롯해서 한올바이오파마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오후장 들어서 VI가 발동돼 퓨처캠도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시각 8%의 탄력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정태일 이사님 사실 이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바이오주 내에서도 기대하는 종목으로 꼽는 종목이고 최근에 추세 좋게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흐름을 좀 편승을 해봐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승 중이다, 상승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들어가도 되네요. 네, 아마 종목교류도 이 종목이 있는 걸로 저 기억을 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윤여민 이사님의 종목이고 그죠. 오늘 순위권 진입을 했습니다. 네. 이분은 바이오만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바이오가 많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종목이 좀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바이오 전반적으로 해서 미국에서 임상 소식이라든지 그리고 신약 개발 이런 소식이 있는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7월달 들어와가지고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훈풍이 돌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퓨처캠도 그런 훈풍에 편성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참고서 말씀이지만은 또 최근에 또 일라일릴리 관련돼 가지고 이쪽으로 어쨌든 그 임상 환자 진단제 아미비드라는 게 있는데 요걸 또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까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퓨처캠이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오 전반적인 분위기가 7월달 들어서 괜찮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제 같은 경우 좀 많이 오른 바이오 일부 종목의 차익 실현이 나오기도 했지만 금리 인하의 수혜라고 한다면 또 바이오주 아니겠습니까? 그 훈풍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 안에서 또 주목되고 있는 퓨처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제 틈새 하이라이트 타임 두 분의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를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60초의 시간 제한을 두고 핵심 포인트만 쏙쏙 꼽아서 전해드리는데요. 자, 어떤 분부터 갈까요? 정영훈 과장님 준비되셨어요? 네,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0초 들어갈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 앞서 뭐 현샘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건설 권자재 기업 중에서 HDC 현대산업개발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한 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좀 로테이션이 좀 강하게 좀 돌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현대산업개발이 현재 10조 이상의 자체 사업 수주 잔고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건설사 중에서도 자체 사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회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최근처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상승할 때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회사라는 점에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좀 주목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금리 인하 대표적인 뭐 또 수혜주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제 9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분양과 착공이 예정돼 있는 광운대 역세권 사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 분양이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분양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제 한 1.5조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HD 현대산업개발 이제 건설주가 움직이네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더 가질 수 있을지 지켜보고요. 이에 맞서는 정태근 이사의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 어떤 종목일까요? 60초 갑니다. 네, 저는 PI 첨단 소재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아이폰 수혜주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의 키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2분기 실적, 하반기 온 디바이스 AI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분기 예상 영업이 가장 좋은 곳을 갖고 왔습니다. 135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예상치도 상회를 하고 전년 대비 440%가 넘는 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1분기 대비 상당히 놀라운 어떤 성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주력인 방열 시트 장기 공급권이 2분기부터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이 고객사들의 스마트폰 어떤 그 새로운 신제품 출시 이런 것들 맞물리게 되면서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2분기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온 디바이스에 애플 쪽에서 아이폰이 나올 예정인데 예측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방열 시트가 또 추가적 수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효과가 2분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투자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용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입니다. PI 첨단 소재 같이 지켜보시죠. 두 분과 함께 임급종 후보까지 살펴봤습니다. 정태근 이사 그리고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